네, 안녕하십니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 발의와 관련하여 공동 기자회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천안병 국회의원 이정문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이해충돌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분명 고위공직자들이 본인의 권한을 행사하여 사적인 이득을 취하는 등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지만 이를 사전에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법이 없고 단순 의혹만으로도 도덕적 비판을 받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제외된 이후에 20대 국회에서도 제정법이 발의된 적이 있지만 여야 간 이견 차이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정부안이 발의가 되었지만 여전히 소극적인 제도에 그쳐 실효성에 대해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 공개, 직무수행 회피 의무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도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되어 공사익 간 충돌 상황을 법과 제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관련법을 시급하게 도입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민들의 신뢰를 저버리는 국회가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일꾼들인 만큼 사익과 공익이 충돌할 때 스스로 사익을 포기하고 공익을 우선시하여 공직자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부패 행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하여 부패 없는 사회를 반드시 구축해야 합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힘써주신 참여연대의 노구와 열정에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참여연대 박정훈 사무처장님께서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을 해주시고 이재근 행정감시센터 국장님께서 법안 내용을 설명하시겠습니다. 예, 불과 얼마 전까지 부동산 문제로 많은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보유 문제가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고위공직자도 주택을 팔아야 됐던 상황이었죠. 정책결정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토위, 기재위, 상임위 배치가 정책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저희 시민사회에 많은 저항이 있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공직자 윤리 문제는 부정부패, 기존의 사과 박스, 돈봉투와 같은 부정부패로만 생각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 추구 그 자체도 부패라고 본다라는 게 국민들의 인식입니다. 참여연대가 얼마 전에 국토부 전 차관 박선호 제1차관의 땅 소유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본인의 과천에 있는 땅이 국토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에 담겨져 있는 그 대상 부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권익위에 이해충돌에 관한 의견을 저희는 의뢰를 했었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판단을 했지요. 그러한 정책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는 직무 관련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고를 했었어야 했다. 근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됨은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가 얼마든지 개인 사익 추구로 이용될 수 있다라는 사례로 저희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정한 사익 추구를 막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후적으로 이 문제를 검증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입니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상에는 재산 등록도 공개하게 돼 있고요. 주식 백지 신탁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백지 신탁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잘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 취업 제한 제도도 제대로 걸러지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정보도 저희는 소송까지 해서 요구를 했지만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후 검증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정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15년도에 소위 청탁 금지법이 만들어질 때 이해충돌 문제는 배제됐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빈손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해충돌 문제는 과거의 부정부패의 수준에 달하지 않는다 해서 간과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지금 오늘 제출하는 청원안에는 신고를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 대상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명단을 제출하는 것뿐만 아니라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민간 부문에서 활동했던 내역도 제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해충돌의 우려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늦지 않게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이 법 제정이 이루어지기를 촉구하면서 오늘 저희 입법안 청원을 함께해 주신, 소개해 주신 이정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국회에서 이 법 제정에 충실히 임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발의하고 청원하는 법안의 주요 내용들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의하는 고위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은 정부가 지난 6월달에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법과 비교해서 법안을 냈다는 것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정부 법안에 비해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 있어서는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좀 더 확장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부기관장, 상임감사, 상임이사 등을 고위공직자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고위공직자들은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사전에 과거에 활동했던 내역들을 공개하는 의무를 지는 공직자들의 범위를 확대해서 넣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 고위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정부 법안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고 등록하도록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위공직자들의 경우에는 이 이해관계가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져서 감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명단의 공개를 저희 법안에서는 포함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고위공직자가 해당 직무에 들어서기 전에 했던 활동들을 등록하고 이 등록하는 것을 정부 법안에서는 공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이 공개를 의무적으로 하고 실제로 관련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들을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법안에서는 직무상 비밀 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직무 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3자에 대해서도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형사처벌과 관련해서 얻은 이익의 2배 내지 3배에 대한 벌금을 병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안에서 빠져있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퇴직 공직자의 직무 관련 사적 접촉을 제한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현재 정부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현직 공직자의 소속 기관 출신 퇴직자하고 직무와 관련해서 사적인 접촉을 했을 때 이것을 제한하고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상 주요한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